수면 놀람증. 잠들려고 막 눈이 감기는데 갑자기 몸이 덜컥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온몸이 움찔하면서 잠이 확 깬 적 있으신가요? 집에서 자기 전에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고 학교에서 수업 중 졸 때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늘이나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다 번쩍 깨는 그 느낌,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현상을 수면 놀람증이라고 부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몸은 이제 좀 쉬어보겠다며 힘을 빼고 있는데 뇌가 갑자기 몸에 힘이 왜 빠지지? 우리 지금 설마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깜짝 놀라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육이 이완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뇌가 그걸 추락하는 중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황한 당신의 뇌가 급하게 온몸에 신호를 보내고 신경계가 그 신호를 헷갈리기 시작해 다리가 툭 튀거나 어깨가 움찔하고 심장은 쿵 내려앉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면 놀람은 사람들 중 약 70%가 경험할 만큼 흔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커피를 많이 마셨을 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잠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수면이 부족할 때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신경계가 과하게 예민해져 있어서 잠드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대부분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생리 현상으로 여겨지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각몽.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다가 갑자기 잠깐 이거 꿈이잖아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때 그냥 떨어지지 않고 한번 날아다녀 볼까? 생각하면 당신은 이미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를 상상하든 꿈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당신의 꿈이니까요. 이렇게 꿈속에서 꿈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을 자각몽이라고 부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살면서 최소 한 번은 지금 꿈꾸는 중이네 라고 자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꿈을 꿀 때는 뇌의 앞쪽, 즉 전두엽이 비교적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자각몽이 일어날 때는 이 전두엽이 뭔가 이상하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상황을 의심하고 그 순간 이거 꿈이구나 깨닫고 바로 자각몽이 찾아옵니다. 자각몽을 자주 꾸는 사람들은 보통 리얼리티 체크라는 작은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꺾어 손등까지 닿게 한다던가 코를 막고 숨을 쉬는 것처럼 테스트를 진행하면 이런 순간 이건 현실이 아니라 꿈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영화 인셉션에서도 팽이를 돌리는 장면도 바로 리얼리티 체크 중 하나입니다. 거짓 깨어남. 분명 당신은 방금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떠서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도 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장면이 툭 끊기면서 다시 침대에서 눈을 뜨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러면 당신은 뭐야 방금 꿈이라고? 라며 현실을 부정하며 다시 일어나서 씻어야 하는 깊은 빡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일어난 척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걸 거짓 깨어남이라고 합니다. 뇌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를 너무 정교하게 재현해서 본인조차도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죠.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자각몽을 자주 꾸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꿈에서 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꿈이고 또 한 번 깼는데 여전히 꿈인 상황이 서너 번 넘게 이어지는 몽중몽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몇 번이나 속아서 깨어나다 보면 정말로 눈을 떴을 때조차 이번에는 진짜 맞겠지 하고 의심하게 되죠. 가위눌림. 한밤중에 눈을 번쩍 떴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귀신처럼 보이는 어두운 형체가 당신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무서운 경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눈은 떠져 있고 주변은 어둑어둑 보이는데 팔, 다리는 굳어 있고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위눌림, 의학적으로는 수면마비라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주로 렘수면에서 깨어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는 뇌의 부위인 뇌교가 몸의 근육을 잠깐 마비시켜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둡니다. 왜냐면 꿈속에서 당신은 뛰어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는데 이걸 실제 몸이 그대로 따라하면 큰일 나니까 뇌가 몸을 묶어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마비 상태가 풀리기 전에 정신만 먼저 깨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려 가위 눌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은 또렷한데 몸은 얼어붙은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는 굉장히 기묘한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결에 이 이상한 느낌 때문에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고 눈앞에 귀신 같은 형체가 나타나게 환각을 겪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 중 약 7.6% 정도가 가위 눌림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하고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수면 부족이 계속될 때 더 잘 나타납니다. 또 하나 무서운 점은 혹시 또 가위 눌림으로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고 계속 걱정할수록 뇌가 그 공포감을 기억해 뒀다가 가위에 눌리게 되면 또다시 당신이 걱정했던 공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즉 가위 눌림을 두려워할수록 다시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대부분의 가위 눌림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위험한 질환이 아니니 안심하세요. 야간다리 경련. 야간다리 경련은 자다가 예고도 없이 다리 근육에 갑자기 쥐가 와버리는 정말 끔찍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보통 잠이 막 들락말락할 때나 한밤중 깊이 잠든 시간에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면서 당신은 다리를 부여잡고 비명소리를 내며 벌떡 깨게 되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개빡치면서 강렬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런 야간 경련은 대개 탈수, 신경이 눌리는 상황, 전해질 불균형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쥐가 한번 풀리고 나서도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은 서서히 가라앉지만 이미 신경이 잔뜩 놀란 상태라 다시 잠이 들기까지 한참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반복된다면 심한 경우 자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야간다리 경련은 생명에 위험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뭔가 쥐가 아닌 정말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면 병원 꼭 가보세요. 하지불안 증후군. 당신은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자꾸 다리 쪽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간지러운 느낌이 들거나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불편함이 느껴져서 자꾸만 다리를 움직이고 싶고 긁고 싶어집니다. 가만히 두면 더 간지럽고 계속 움직여야 그나마 조금 편안해지는 상태죠. 하지만 몇 번 뒤척이다 보면 이미 잘 시간은 넘어가고 잠은 이미 다 깨버린 상태죠. 이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질환이며 밤에 다리가 불편해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잔인한 점은 몸이 피곤할수록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과정에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밤에 자기 전 이 영상이 떠올라서 다리가 불편해지게 될 겁니다. 닥치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젠 계속 생각날걸요? 분절수면. 당신은 분명 밤에 오래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 자다 깨달을 반복해서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상태로 잠이 깊이 빠져들지 못하는 분절수면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침대에 7-8시간 누워 있었으니 충분히 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잠이 자꾸 잘게 쪼개져서 깊은 잠 단계로 내려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분절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잠에서 깨기도 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깰 수도 있습니다. 코를 심하게 골면서 숨이 잠깐씩 막히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때도 수면이 끊어질 수 있죠. 이 현상의 문제는 뇌와 몸은 여전히 피곤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면서 기억력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점점 떨어져 감기나 몸살 같은 질환에 더 잘 걸리게 됩니다. 결국 잠은 얼마나 오래 잤느냐만큼이나 얼마나 깊이 끊기지 않고 잘 잤느냐가 중요한 이유죠. 수면 개시 불면증을 설명드리기 전에 영상 재미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면 개시 불면증, 분명 누구나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막상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확 깨며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개빡치는 경우를 말이죠. 눈을 감고 누워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엄청나게 떠오르기 시작하고 별것 아닌 고민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머릿속이 점점 시끄러워집니다. 이제 자야지 하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오히려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죠. 이를 수면 개시 불면증, 즉 잠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불면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태는 보통 신경계가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몸이 긴장을 풀지 못할 때 생깁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면 몸 안에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마음은 오늘은 꼭 쉬고 싶다고 말하지만 몸은 여전히 아직 비상 상황이야 라고 착각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잡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안 와서 휴대폰으로 시간만 잠깐 볼까 하다가 어느새 쇼츠나 릴스를 보며 낄낄거리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시계는 새벽 2시를 넘어가는데도 두 눈은 오히려 더 말똥말똥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수면 개시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와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긴장을 풀지 못하는 신경계와 스트레스가 겹쳐 만들어내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면 환경, 습관, 심리 상태 모두가 매우 잘 맞아야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몽유병. 몽유병은 정신은 잠들어 있는데 몸이 혼자 일어나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날 새벽 부엌에서 숟가락을 들고 앉아있는 채로 깬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은 기억이 전혀 없다면 이게 바로 몽유병 증상입니다. 눈은 떠있고 걸어다니지만 정작 본인은 그때 일을 다음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심한 경우 집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실제로 차까지 몰고 나간 사례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몽유병은 주로 깊은 잠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뇌의 통제 기능에 작은 오류가 생기면서 몸 일부가 습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6% 정도가 몽유병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안에 몽유병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유전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 수면 리듬이 깨진 상태 혹은 일부 약물이 깊은 잠을 방해하면서 몽유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몽유병에 대한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환경 개선과 유발하는 요인들을 관리해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하죠. 과다수면증. 이번에는 반대로 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과다수면증을 겪는 사람들은 10시간, 12시간, 심지어 14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몸의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분명 이 정도면 충분히 잤다고 느끼는데도 눈꺼풀은 그대로 무겁고 뇌가 잠에 취해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죠. 이러한 과다수면은 그냥 게을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 신경계 질환, 특정 약물의 영향 혹은 수면무호흡증 같은 다른 수면 장애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밤에 자는 동안 숨이 자꾸 막혀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면 겉으로는 오래 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뇌가 제대로 휴식을 못한 상태인 거죠. 문제는 낮에도 계속 졸음이 쏟아지며 낮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과다 수면증은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원인에 따라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위험한 증상입니다. 단순한 코골이 문제가 아닌 잠을 자는 동안 숨이 실제로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많게는 수십 번, 수백 번씩 숨이 멈춥니다. 한 번 멈출 때마다 보통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데 이때 뇌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숨을 다시 쉬게 만들기 위해 몸을 살짝 깨웁니다. 하지만 그 깨움이 너무 짧고 순간적이라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겉으로는 푹 잔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 몸은 밤새 숨을 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리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피로가 쌓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혈압, 심장병, 뇌 기능 저하 및 인지 능력 문제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심하게 골고 자고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고 낮에도 졸음이 심하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수면 무호흡증 가능성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다른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